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전해드리는 시사갑TV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대 고발사주, 고발사주 대 대장동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주 독특한 후보죠. 영선 국회의원에다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내년 대선은 정말 요상하게 치러질 것 같습니다.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후보는 정해졌는데 저는 딱히 마음이 가지 않네요. 저만 그런가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 한국 리서치동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며칠 전 조사한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60%, 윤석열 후보 비호감도가 56%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제 호감도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32%, 윤석열 후보 호감도가 28%.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가 호감도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로 이게 높은 상태예요. 역대 대선에서 이 선두권 대선 후보의 호감도를 보면 보통 한 50% 정도이거든요. 요걸 감안한다면 이 두 사람의 비호감도는 정말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그 희한한 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을까요? 두 사람이 각각 그 대장동 의혹과 이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죠. 거기다가 이제 이 의혹들을 둘러싸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정말 피 튀기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정말 지겹죠. 어찌 보면.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 양대 의혹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 어떤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상대편에 밀리면 이는 곧 대선에서 지는 것이다. 끝장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 얼굴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 중간에 특정 대선 후보가 이제 교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그래서 이 검사들이 대선 승부를 결정하는 아주 정말 요상한 선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년 대선은 이 불확실하기 짝이 없고 지리밭 선거라고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여야 정당인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 대선 후보를 이렇게 정해놓고 세워놓고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도 어찌 보면 망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은 이런 후보들을 세워놓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국민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누굴 찍을까 괜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국민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만들어 두는 것인지 짜증도 나고 이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내년 대선 후도 큰 걱정입니다. 이 내년 대선 후에 이 나라 정치판이 뭐 괜찮을 걸로 보시나요? 이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 모르지만 그 집권당은 시리즈 2 적폐청산을 몰아붙일 것이고 상대당, 야당은 아마 이 목에 핏대를 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아마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은 한동안 바람잘 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상치 못한 소나기,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권교체 우려니 만만치 않다는데 내심 초조해하고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며칠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 정권교체 여론이 57%, 정권 유지 여론이 33%. 그래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20%포인트 꽤 큰 격차죠. 이 큰 격차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비상에 걸렸죠. 이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기세를 몰아서 계속 어떤 강경투쟁을 이어가자, 계속 몰아붙이자, 뭐 이러한 기세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대선 승리의 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국민의힘 그 양당 모두 아마 공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솔루션 한 가지를 제가 제시하죠. 부동층,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라.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이 엊그제 나온 그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를 보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50.9% 여기 표를 볼까요? 투표 후보 결정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50.9% 절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죠. 절반을. 이처럼 이 부동층이 많은 상태인데 결국 이 부동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아마 내년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민주국민의힘이 이 부동층, 중도층을 파고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양당이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 내년 대선 당대표로 결정되던 날 며칠 전 대구에서 이런 말 했죠.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이 좌우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광주를 방문하고 또 김해 봉화마를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을 갖고 있죠. 이념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 국가에 필요한 정책, 국가에 필요한 제스처라도 취하는 게 대선 승리의 솔루션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엊그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을 물으니까 능력과 경험 25%, 정책 공약 25%. 그래서 능력과 경험, 정책 공약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국민은 대단히 피곤하고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과 이 고발사주의 대결에 그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대로 계속 세월을 보낸다면 아마 국민들은 정말 그 힘겹고 아마 그 짜증이 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 후보가 돼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정당 후보를 국민은 선택한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걸로 봅니다. 영국 경제학자 이 콜린 클라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 했는데 이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후보는 정치꾼이 되길 원하나요? 아니면 정치가가 되길 원하나요? 이 두 후보와 정당이 이 물음을 수시로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